진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지금 디자인이 이마트 장바구니 같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제가 참 많은 돈을 여기 썼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 PD님이 제가 이거 입었을 때 이거 스타벅스 굿즈냐 굿즈 아니에요 이거? 할 정도로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았는데 올해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사실 작년부터 그랬지만 아무튼 심상치 않은데 라고 해서 스타벅스 굿즈 올해 왜 시끌시끌하지 않지? 이게 오늘의 이제 가져온 주제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은 이 스타벅스 굿즈가 아시겠지만 매년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막 썸머 레드백 진짜 저도 갖고 싶어서 막 프리퀀시 도장 찍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썸머 레드백이 2020년, 2021년 버전 둘 다 너무 예뻐서 특히 이 스타벅스의 고유의 그린 컬러에 뭐 핑크 컬러까지 심플하고 로고 탁 박혀가지고 너무 근사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장난 아니었대요. 그 일화로 스타벅스의 매장에 한 사람이 300잔을 주문한 적이 있대요. 이제 거의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심지어 작년에는 이 스타벅스 직원들, 파트너라 하는데 파트너들이 작년에 비대면 시위로 트럭 시위도 했어요. 굿즈 때문에 못 살겠다. 굿즈만 했다고 하면 평소에 하루 500잔 판매량인데 그날 막 1000잔 만들어야 된다. 그냥 알바 도망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굿즈로 해가지고 유입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과연 흥행이 되고 있는가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썰렁해요. 아니 뭐 이번에 굿즈가 나왔어요? 네, 이번 나왔는데 제가 갖고 온 이미지 보시면 올해 프리퀀시 이벤트의 이미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모바일로 17잔의 음료 먹을 때마다 도장 꽝꽝 모바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굿즈들을 주는 건데, 올해 테마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행이에요. 그래서 막 약간 뭐 캐빈 파우치 뭐 아니면은 뭐 후디 그런 것들, 그리고 캐리어백 이런 걸 주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색깔 보이시죠? 레드, 그린, 크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체크 무늬야. 이건 어디서 나온? 그죠? 그래서 이 체크 무늬에다가 파우치, 썸머 코지 후디 반팔이라는데 블랙핑크 아닙니다. 블랙 앤드 핑크. 그래서 이 코지 후디 같은 경우에는 코지 이게 수건 재질이라서 수영하고 나와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반팔인데요. 사실 보통 이렇게 굿즈 행사하면은 와 진짜 올해도 해냈네. 그래서 야 스타벅스 감성 살아있네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서 그동안의 스타벅스의 단골 고객이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분위기예요. 멘트가 막 진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지금 디자인이 스타벅스스럽지 않게, 스벅틱하지 않게 촌스럽다. 이마트 장바구니 같다. 게다가 이거는 스벅 감성 아니야. 저도 이 디자인을 봤을 때 너무 디자인이 투머치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뭔가 많이 넣으려고 했을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이제까지 굿즈들을 보면은 메인이 있었고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얘는 무조건 사야 돼 해서 품절, 막 품귀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넉넉하대요. 제품도 넉넉하고, 그리고 굿즈 사고 싶다 그러면 쓱닷컴, 뭐 지마켓, 옥션 들어가서 39,000원에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브랜드에서 쌓아왔던 단골 고객을 위한 이 프리퀀시 이벤트가 쓱닷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간에 쌓아왔던 브랜드의 그 너와 나와 연결고리가 뭔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대요? 사실 그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래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 이마트가 5대5로 출자해서 지분을 50%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신세계 이마트가 본사 지분 17.5%를 가져가요. 지분 67.5%를 확보하면서 1대 주주가 되고, 남아있는 32.5% 지분은 싱가폴 투자청에서 인수를 하면서 본사의 지분이 빠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겠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자율권이 보장이 된 거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작년 여름부터 그랬나. 그래서 작년 다이어리도 막 인기 폭발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0월 말부터 이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서 겨울철 성탄절 해서 다이어리, 아날로그, 시계, 컴포터 해서 9종이 이렇게 굿즈로 나왔는데 수량별로 넉넉했고 품절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줄도 안 섰어요. 근데 이게 줄을 안 쓴 이유는 스타벅스에서는 이 제도를 바꿨다. 왜냐면은 굿즈 하면서 막 데모에 뭐 직원들 막 불만 쌓이고 야 이거 못 살겠다 하루에 300장 미쳐버리겠다 이래서 앱을 통해서 이 프리퀀시를 다 채우면 예약해서 픽업해서 매장에 가서 제품만 받아온다. 그러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재고가 넉넉하다. 근데 만약에 인기 있었으면 PR 하면서 이번에도 캐리백, 캐리어백 끝났어요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혹시 이거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2019년에 비치타워를 줬을 때도 돗자리를 줬을 때도 저는 3번 정도인가 받았어요. 심지어 아시겠지만 저 단 거 싫어하잖아요. 미션 음료 3잔이 되게 달아요. 그걸 꼭 먹어야 돼. 진짜 어려운 도전 끝에 미션을 성공해서 받은 것들인데 봐요. 스타벅스에는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흰색에 제가 정말 자주 써서 색이 좀 바랬어요. 이렇게 하얀색에 깨끗한 로고만 박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텐 재질의 머그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탁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고급스러움과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그간 고객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작년부터 이 지분 인수로 인해서 뭔가 자율권을 얻고 K 프랜차이즈화 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스타벅스 하면은 마케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를 파는 공간. 즉, 저희 제품 파는 곳 아니에요. 저희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 저희는 문화를 파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듣는 음악과 그 감성. 그래서 스타벅스는요, 스타벅스에서 틀어주는 음악만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이 음악을 집에 들으면서도 스타벅스에 마치 와 있는 것 같은, 즉 문화를 팔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책 보면 항상 스타벅스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피와 문화 이 공간에서 어중뛰게 들어온 이 굿즈가 지금 전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뭔가 약간의 2%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마케팅에 있어서는 법칙이 있습니다. 입소문을 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줄을 세워라예요. 인스타 맛집 막 그런 데 가면 장난 아니죠? 줄을 막 와 씨. 그쵸? 근데 그게 분명히 안에 자리 비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줄을 세워요. 줄을 세워서 사람들이 이거 핫플레이스 같은데?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 그리고 핫플레이스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이 사람을 모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꿀팁 중에 하나로 많이 플레이가 되어 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앱으로 바꿨네. 그러니까 예년 같은 줄 세우기 풍경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굿즈가 올해 인기래? 올해 한대라고 하지 야 이번에 뭐 나왔을까? 이게 없는 거죠. 저도 이번에 뭐 나온 줄도 몰랐어요. 그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5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달 동안 프리퀀시가 한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만큼 이게 주변에서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홍보 마케팅의 문제도 있는 게 실제 이거에 대한 기사도 봤었는데 이게 더 조용조용한 이유가 예전에는 야 품절 오늘 또 오픈런이야 뭐 얼마큼 사갔대 계속 이 PR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조용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판매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고객들에게만 팔아야 되는데 쓱.com이나 뭐 G마켓 옥션에서 팔다 보니까 이거는 난 스타벅스 고객이니까 나를 위한 단골 고객을 위한 선물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맘먹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케팅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 나왔는데 한정성과 베타성입니다. 한정성이라는 건 이미 저희가 포켓몬 사례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포켓몬 스티커를 얻기 위해서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 뛰어가는데 매일 없더라. 왜 나만 못 사?
그럴 정도로 한정 수량만 제작이 돼서 못 사서 사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인증이 되고 인스타에서 나 오늘 구했어, 무슨 맛 구했어, 뭐 어떤 스티커 나왔어,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놀이문화이자 사람들이 이런 한정판에 대해서 몰입하고 즐기게 되는 이유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줄을 서서 내가 야 이거 한정판 오늘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 겟했어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과시욕도 있지만 내가 이 미션을 달성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워, 이런 부분이 하나의 문화, 이벤트를 또 따로 즐기는 단골 고객들의 문화였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베타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타성이라는 건 우리끼리만, 우리만의 문화, 너는 스타벅스 회원이니까 너를 위해 줄게, 이게 베타성인데 지금은 쓱닷컴이나 이런 쪽에서 구매하잖아요. 유료 회원인 스마일 클럽에 가입을 해야 이걸 또 사요. 뭔가 갈리는 거예요. 스마일 클럽 회원인 사람도 살 수 있고 스타벅스 회원인 사람도 살 수 있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 우리만의 문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기업이 굿즈를 만드는 행동, 특히 증정용 굿즈를 만드는 행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굿즈는요 스타벅스만 해도 전체 매출의 기여도는 한 10%가 안 돼요. 뭐 이런 머그컵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기여 많이 해요. 많아요. 이거 나올 때마다 막 살 정도로 뭐 진짜 전 되게 좋아하는데, 증정용 굿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그 굿즈를, 미션을 달성해서 게임을 즐기고 굿즈를 받기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친하다고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로열티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굿즈가 2020, 2021년은 썸머 레디백 너무 예쁘고 이게 공짜로 받아도 돼? 할 정도로 퀄리티가 거의 최상이었어요. 근데 올해 나온 거는 소비자가 이걸 공짜로 받았을 때 내가 17잔이나 사 먹고 받아야 돼 하는 어느 지점에 약간 현타 오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전략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통일성 있게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할 때는 브랜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 TV 매체든 SNS를 통해서 혹은 손님과 고객과 대면하는 그 순간에도 통일된 메시지와 톤 앤 매너를 갖추고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체크무늬가 나와버렸어. 갑자기 펑키하고 알록달록한 게 나오면 스타벅스를 평소에 이 브랜드는 나와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딴 건 몰라도 내가 자주 찾는 브랜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바지 살 때는 기장이나 이런 거 하나도 고민 안 해. 나한테 딱 맞거든. 이런 브랜드들. 그거는 그 브랜드와 내가 핏이 맞기 때문에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브랜드를 쌓아나가는 건데, 스타벅스가 작년 7월부터 어떠한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 시점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이 지분 이동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브랜드 전략에 있어서의 통일성 있는 기존의 톤 앤 매너를 가지고 가는가, 혹은 K 프랜차이즈화가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격히 한국식의 어떤 마케팅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한 점인 거죠. 오늘 콘텐츠가 여기까지인데,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오늘의 집을 주제로 좀 뽑아봤습니다. 7초에 하나씩 가구가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집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할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